자, 오늘 그 조남훈 부총재님의 단식 투쟁이 8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거의 그 8일째 되는 날에는 뭐 기운도 없고 말할 기운도 없고 네,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 8일째 되는 날을 기념해서 특별히 그 한두 가지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의 그 핵심인 보건복지부 고발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남훈 부총재님께서 그 지금 8일째 단식 투쟁을 하시면서 얻은 소득이 분명히 있으시죠? 어떤 소득이 있으신가요? 공생 수가 인상. 이 원래 출발이 작게 공생부터 시작했지만 공생 수가가 당초 5% 정도에서 머무를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이 전남 부총재님의 단식 투쟁 결과 7.6%로 바뀌었고 박수로 한번 우리 그래서 그날의 에피소드를 제가 취재를 해가지고 이미 밴드에는 올렸지만 그걸 잠깐 소개해 올리면 정말 장교양위원회 사람들이 무지하고 무지몽매입니다. 아주 무지가. 그 대표적인 무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거기 공익위원이라고 하는 대학 교수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그분이 장교양위원회에서 하시는 말씀이 요양보호사가 야간 수업을 하고 그리고 과외 일을 하게 되면 매출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한테 더 좋은 거 아니냐? 여러분 맞습니까? 아닙니다. 네, 무식이 통통 튀는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좀 빈축을 엄청 산 적이 있고 또 이 보건복지부에서 장교양보험 제도를 만드는 김 HS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노인요양시설 거기에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에 조리원이 필요한지를 실제로 조리원이 필요한지를 한번 곰곰이 따져서 봐야 되겠다 이렇게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곳에 밥하는 사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왜 그 공생이나 그 조리원이 필요수로 되는 거 아신가요? 그 사유를? 모르시나요? 원래는 그 용역에도 그렇고 그 반드시 조리원이 있도록 돼 있었는데 그때 첫 번 장교양위원회를 열 때 수가를 결정하고 이제 본인 부담금을 결정하던 그런 시점이 있었는데 그때 조리원, 위생원, 빨래하는 사람이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요? 있어야 되죠. 밥하고 빨래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의 급여 수가를 넣으니까 본인 부담금이 올라간다. 그래서 본인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수라는 말이 생겨난 거죠. 그 역사 이래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조리사 없이 밥을 할 수 있나요? 위생원 없이 빨래를 할 수 있나요? 관리인 없이 뭐 건물을 관리할 수 있나요? 그래서 다시 이제 부활을 하게 된 건데 지금도 장난을 많이 치죠. 지금도 장난을 많이 치기 때문에 이건 결코 뭐 우리한테 좋은 건 아닌데 그날 그 급여 수가가 결정되는 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우리 오늘 특별히 신문고 뉴스의 추광규 기자님이 오셨는데 박수로 한번 환영을 좀 해주시죠. 그날 잃은 것과 얻은 것 그러니까 그날 우리가 얻은 것은 뭐냐면 장기요양위원회가 생긴 사상 첫 번째로 법정단체가 4개가 있잖아요. 법정단체가 4개가 있는데 그 법정단체 중에서 3개가 반대표를 던졌어요. 3개가 22명입니다. 장기요양위원회는 22명으로 돼 있는데 3명이 반대를 했어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역사 최고 기록은 그 한 기업이 1차 2017년
1차 장기요양위원회 반대표를 던졌던 한 표가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이번엔 3표가 됐는데, 그 전에 장기요양위원회를 들어가기 전에 4대 법정단체장이 만나서 이번에는 모두 반대를 하자, 그렇게 합의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왜 3표만 반대가 됐을까요? 중앙회가 나갔기 때문에. 노인복지중앙회가 나갔는데 왜 나갔을까요? 그 보건복지부 그 산하 예. 선생님. 보건복지부 눈치를 봐야 되는데 거기 앉아있으면 우리 4사람과 약속을 했으니까 반대를 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가 거기 있으니까 반대는 할 수 없으니까는 나가서 기권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반대 3표, 기권 1표입니다. 자, 여기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 모두가 반대를 했다, 우리 모두가 반대를 했다라고, 우리 장교양 기관이 모두 반대를 했다, 4표가 반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부결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22명 중에서 4명만 찬성을 하고 18명이 반대를 했으니까 이것은 그것은 부결되는 거, 부결이 아니라 우리 안대로 안 되고 그쪽 안대로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떤 일을 모두 해도 잘못 짜여진 장교양위원회 구성상 18대 4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우리한테는 불리하게 되어 있는 장기요양위원회, 이해가 되시죠? 장기요양위원회를 해산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장기요양위원회를 해산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이제 국민 기본권 회복운동에서 전개를 할 겁니다. 자, 2번째 에피소드는 우리가 이제 잘 모르고 있는 것 중에서 첫 번째가 지금 그 4명이 해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해체하기 위한 노력을 할 거죠. 그리고 김혜선 과장이 아까 말한 대로 조리원이 직접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찾아보겠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데 그런 엉뚱한 경우도 있지만 이번에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공생이 5%에서 7.6%로 우리 조남용 부총재님의 단식 투쟁 결과 얻어낸 거죠. 2.6%를 얻어내기 위해서 며칠을 단식 투쟁을 한 겁니까? 8일이요. 16일 하면 5.2%를 올리겠죠. 한번 더 해볼까요, 그냥? 16일? 예. 그러니까 그런 이득이 있었고, 또 하나의 이득은 우리의 수건이었던 처우 개선비가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처우 개선비가 없어졌는데 우리의 모든 관심은 처우 개선비가 없어지는 것과 함께 처우 개선비를 주고 있던 3%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다고 했는데, 이런 단식 투쟁이나 모든 단체들, 연합들의 노력으로 3%를 삭감하지 않게 됐다. 실제로 그렇게 되면 몇 프로 삭감이 되는 겁니까? 시설의 경우는 9.7%에서 3%는 12.7%가 오르게 되는 거고, 혹시 공생의 경우는 7.6%에서 10.6%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문 요양의 경우가 14%가 되면 17.%가 되는 거고. 그런데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8월 10일이라고 8월 19일 그 광화문에서 걸기대를 할 때 우리 송재혁 총무위원님이 2018년도 수가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발표한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세요? 그 점쟁입니다. 미아리 가셔서 계셔야 될 점쟁인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과학적으로 수가 산출 근거 방법론을 가지고 계산을 한 거고, 다른 사람들은 억지를 부리면서 한 거고, 그러니까 한여은 36.4%를 올린다고 했는데 그게 말이 안 됐죠.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정확히 예측을 한 게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점쟁이 미아리 점쟁이에 임명합니다. 예. 앞으로도 그렇게 예측을 정확히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미완의 완성이라고 한 것은 모든 급여 단체, 모든 급여 유형별 단체들이 100% 만족은 못합니다. 그렇죠? 부족한 것이 있는데 앞서 말한 그런 몇 가지 좋은 점들 이제 그런 거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얻은 교훈은 지금 조남훈 부총장님처럼 이렇게 단식투쟁도 하고 막 권리대도 하고 위헌소송도 하는 데는 많이 올려주고, 예? 그리고 아무 소리 안 하는 데는 안 올려줬죠. 1차 3차 실무위원회를 하는데 변동이 없는 게 시설 아닙니까? 그 교훈이어야 된다. 좀 적극적으로 어떤 것이 불편하고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계속 물고 주장하고 단식투쟁도 하고, 그리고 뭐 보건복지 봐서 땡깡도 넣고, 그럴 때 떡 오는 아이에 떡 하나 더 주는 거지. 만족하면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아픈 줄 압니까? 그 뭐 부족한 줄 압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장교양 100만 클럽을 통해서 부족한 것, 더 해야 될 것은 계속 울고 그리고 주장하고 그리고 부르짖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 그 장교양위원회 결론은 뭐냐면 불평등 장교양위원회 구성을 즉각 해체하라. 그게 이제 우리의 주장이고요. 그래서 이건 다시 오늘 말고 다른 형태로 전달이 될 겁니다. 주장을 해체하고 실무위원회라는 것이 뭔지 여러분 아시나요? 장교양위원회를 열다가 의견의 일치를 못 보면 실무위원회에 넘기는데, 실무위원회는 거의 다 공익법인들로 돼 있고 우리 민간 장교양기관위원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참관인으로 한의협 회장만 들어가는데 발언권이 없어요.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지금까지 민간 장교양 기관의 어려움과 악은 이런 장교양위원회 불평등 구성과 실무위원회 억지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의견의 일치를 못 보게 되면 장교양위원회에서는 실무위원회에 넘겨서, 실무위원회는 민간 장교양이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자기네끼리 의견을 만들어서 자기네끼리 조작을 해가지고 만장일치를 만들어서 장교양위원회에 든다. 역대껏 모든 장교양위원회가 의결을 할 때마다 어떤 거냐면 만장일치로 끝난 의심스러운 그런 현상을 우리가 얘기하고 막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민주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민주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민주국가의 정부 부처가 민주주의적인 회의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만장일치를 만드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거 말이 안 되죠. 그건 장교양위원회 해체, 재구성, 그리고 실무위원회의 해체를 우리가 다시 주장을 하게 될 겁니다. 국민기본권 회복운동에서 우리는 다시 그 주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에 지금 새로 공생가정 죽이지 마세요. 앞으로도 죽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렇지만 오늘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5개 새로운 플랜카드가 나왔는데, 국민기본권 회복이란 공권력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또는 힘이 세다고 자부하는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여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와 계셔서 지금 1인 시위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사실은 그런 공권력의 횡포나 억울한 것 때문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억울하시죠? 이런 억울한 분들이 느끼는 것처럼 아주 힘센 사람의 갑질이, 공권력의 횡포가 심해가지고 우리나라의 헌법 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된다. 더 이상 국민의 이름으로 우리의 권리를 회복해야 된다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는 단지 장교양위원회, 장교양들의 모임보다도 우리 오늘 이 분수대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국민 기본권 회복도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말씀 되시죠? 맞습니다. 좋습니까? 예. 그래서 5개의 구호를 제가 하나하나 읽어 드릴 텐데, 첫 번째 구호는 2017년 장기요양 집단 단식투쟁. 지금까지 우리 조남웅 부총재님께서 홀로서 외롭게 무서운 밤에 단식투쟁을 했습니다만, 우리 동료들이 이제는 집단 단식투쟁이라고 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집단으로 단식투쟁하는 그 일을 할 겁니다. 이 장소는 집단 단식투쟁이 허용되지 않은 장소라서 우리가 조만간 적당한 장소를 구해서 거기서 10명이고 20명이고 집단으로 단식투쟁을 하는데 1인씩 하시는 분도 참석하셔도 됩니다. 국민 기본권 회복 운동을 위해서요. 그래서 그때 할 때마다 구호 첫 번째, 보건복지부의 공권력 횡포로 인한 헌법 질서 파괴, 우리 국민 기본권 회복 운동으로 막아낸다. 막아낸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막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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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두 번째 하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하는, 이 나라가 형성이 되면 국민들이 먹고 살게는 해줘야 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정말 열심히 서민들의 먹고 살 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이 역력히 보이는데, 그 밑에서 일하는 보건복지부는 완전히 소상공인보다 못한 우리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공생가정, 재가기관을 이제 이 땅에서 말살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수가를 계속 안 올리고 내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죽는 일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면 할 일이 뭡니까? 죽기 전에 할 일. 죽기 전에 할 일 있죠? 찔러야죠. 예? 찔릅니다. 찌르나요? 누구를 찌르나요? 복지부 보고 예. 뭐 거기서 거명은 안 하겠지만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중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생존을 위협하는, 국민들의 생존을 위협할 때는 대규모 반란이 일어나고 그 정권이 무너지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생깁니다. 우리는 그러한 용어를 고양이가 쥐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면 쥐가 할 일은 고양이를 무는 수밖에 없다. 안 물어버린 사람은 모르죠. 그래서 쥐가 고양이를 어떻게 무는지 모습을 보려면 생존권을 보장해야 되는데, 더 이상의 생존권을 보장하지 않는 일이 생긴다면 민간 장기 요양인들은 보건복지부를 어떤 형태로 보는지를 아마 보셔야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세 번째,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장교양인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것은 어느 날 우리 어르신 모시기에 여념이 없고 충실하고 어르신을 사랑으로 보시는 민간 장교양인들을 모두 범죄인 취급하면서, 마치 죄인 취급하면서 미리 예고도 없이 감사를 나오고, 그렇죠? 와서는 그냥 모든 걸 쓸어가지고 가가지고 사소하게 실수한 것부터 시작해서 고의적이 아닌 것까지 모두 범죄인으로 취급하면서 모두 환수를 하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해서 문을 닫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복지시설 또는 의료기관들이 모두 똑같이 그렇게 한다면 말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 비리의 온상이라고 하는 의료기관이라든지 병원들은 더 큰 비리가 있고 모든 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힘이 세다는 이유로 가만히 있고, 장기요양기관을 혹하게 다루는 그런 이유는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에 문의를 했죠. 왜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느냐 하니까 보건복지부 답변은 거기는 힘이 센 곳이고 당신들은 힘이 없는 곳이니까 라고 답변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모든 비용이
사회보험으로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라고 답변하는데, 자, 병원, 의료기관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국민건강보험이라고 하는 사회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장기요양도 사회보험에서 지급하는 비용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시나요? 무지합니다. 무식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조리원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겠다 말할 정도로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장기 요양기관을 범죄인 취급하는 현지 조사제도 개선하라. 우리 마지막 개선하라. 개선하라. 자, 세 번째는 이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2008년도 장교양을 시작하면서 이 많은 노인 요양설이 필요했죠. 그래서 그 요양설을 드리기 위해서 입소정원 9명인 노인 요양 공동생활과정도 만들고, 뭐 소규모설도 만들고 재가시설도 만들고 단기설도 만들어 놓고, 이제 어느 정도 인프라가 요양설의 수가 됐다고 하니까 이제는 없애는 작전을 한다는 겁니다. 없애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평가 제도로 점수가 나쁘면 없애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없애기 위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평가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가 대학생이 보는 수학시험, 고등학생이 보는 수학시험, 중학생이 보는 수학시험, 초등학생이 보는 수학시험을 똑같이 문제를 내놓고 대학생은 95점 맞았는데 초등학생이 35점으로 낙제점을 맞으면 너 왜 점수를 못 맞았어? 너 그럼 퇴학이야. 이런 거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관 규모에 관계없이 획일적인 잣대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퇴출무기로 삼는 평가제도 개선하라.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남았죠. 장기요양위원회 해체해라. 설명 다 드렸죠. 불평등 구성과 만장일치 조작범죄 장기요양위원회 해체하라. 그래서 이미 우리의 국민기본권 회복운동이 시작을 선언을 했고, 이미 지난 11월 1일 이곳 청와대학 분수대에서 조남훈 부총재 단식투쟁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공생가정의 급여 수가의 문제도 중요했고, 오늘 지금 그 이후로 지금부터 우리가 국민기본권 회복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국민기본권 회복운동의 골자를 잘 이해를 좀 했어야 됩니다. 국민기본권 회복운동은 어느 날 모든 국민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국가가 공권력의 횡포로 국민들의 재산권을 뺏어간다든지 국민의 기본권을 뺏어가는 일이 발생할 때 국민들은 나름대로 모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법도 지키시고, 그리고 행정소송도 하시고, 헌법소원도 하시고, 규제개혁위원회도 오르시고, 지금 여기 모든 1인시 하시는 분들이 똑같이 하고 계실 텐데, 그런 모든 노력을 해서도 안 되는 경우에 법상 보장된 것이 국민기본권, 국민저항권입니다. 국민저항권을 우리 용어로 국민기본권 회복운동이라고 해서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이런 국민저항권을 인정하고 국민기본권을 인정하는 그런 풍토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대통령이 되신 것도 바로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국민저항권, 국민기본권 회복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되셨죠. 멀리는 동학혁명이 있었고, 4.19 학생의거가 있었고, 5.18 광주 학생의거, 이런 것들이 모두 국민저항권을 통해서 이루어진 국민기본권의 회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위헌소송도 했고 행정소송도 했고 안 해본 거 없죠. 규제개혁위원회도 내보고 신문고 뭐 안 해볼 거 없이 전부 다 했는데, 그들은
국회의원에게도 모두 통해오고, 국회의원에게 얘기하면 국회의원들이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하거나 이걸 고쳐달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똑같은 말로 거짓말하죠. 보건복지부는 거짓말장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옛날 일은 모두 모른다, 내가 할 때 일이 아니다, 모른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자, 보건복지부는 거짓말쟁이자, 보건복지부는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예, 보건복지는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이 비디오가 그대로 전달이 될 겁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국민기본권 회복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모든 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그 거부라는 것이 첫 번째, 지금 아까 여러분들이 무서워했던 현지조사를 거부하고 저기 나왔던 평가를 거부하고, 그 다음에 그 시군구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행정지도를 거부를 하고 모든 보건복지부가 하는 행위를 거부를 하면서 대신 우리는 우리가 모시는 어르신을 열심히 모시고 사랑으로 모시고 그분들이 우리 민간 장교양 기관이 없으면 도대체 살 수 없을 정도로 잘하는 것이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잘하면서 우리는 우리 기본권을 언제까지 기본권 행사를 한다고요? 이 법과 제도가 공권력의 횡포로 무지막지하게 법과 제도가 마무리될 때까지 우리는 국민 기본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 행사할 것이냐, 그것은 보건복지부가 두고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그것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국민 기본권을 행사하고 보건복지부는 우리가 법을 위반했다면 행정처분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행정소송을 걸어서 법정에서 다퉈보는 겁니까? 법정에서 잘잘못을 다퉈보면 누가 어떤 짓을 했는지 다 나올 수 있죠. 우리는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국민 기본권 회복 운동을 하는데 그 대열에 모든 장교양인들 그리고 공권력의 횡포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한민국 모든 시민들, 권리를 가진 모든 국민들이 합해서 우리는 규탄하고 공권력의 횡포에 맞서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동의하시면 박수를 한번 좀 쳐주시고, 우리 경찰 선생님께서 또 힘드시게 여기를 구경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빨리 끝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기본권 회복운동의 첫 번째 운동으로 보건복지부를 고발하는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발하는 행사의 진정서를 제가 냈는데, 진정서를 우리 제가 읽는 것보다도 누가 한 분 저기 읽어주실래요? 제가 잡고 있을게요. 진정서를 우리 양지원 위원장님께서 큰 목소리로. 저 목소리 작은데. 변호장님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쪽이. 제가 이거 진정인 빼고 진정인 강세호, 아니 진정인 청경국민클럽 회원 일동 이렇게 하고 피진정인 정관인 그대로 되세요. 여기 녹음되니까 하지 말고 정경 진정인 장기요양 100만인 클럽 회원 일동 피진정인 2008년 8월 이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 노인정책 담당관 10인. 제 40대. 이름을 한번 시간하고 장관 이름을. 네. 제47대 전재희 장관, 제48대 진수희 장관, 제49대 임채민 장관, 제50대 진영 장관, 제51대 문형표 장관, 제52대 정진혁 장관, 제53대 박능후 장관. 노인정책 담당자. 노인정책 담당관 노홍인,
노인정책 담당관 임인택, 노인정책 담당관 김헌주. 이상입니다. 진정 요지? 그게 핵심인데요. 내용이요? 네. 진정 내용? 잘하고 계세요. 아주 박수. 박수. 감기 걸려가지고 커맹맹이 소리를. 괜찮아요. 진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의 지위. 피진정에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출범한 2008년 7월 이후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정책 의사결정자와 정책 위반 책임자이며 진정인들은 보건복지부의 정책을 믿고 장기요양사업 공급자로 참여한 민간 장기요양인들임. 2. 진정에 이르게 된 경위. 보건복지부는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실시하기 전 보험제도의 설계 과정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기조를 비영리 사업의 개념으로 설계하였다. 비영리 사업이란 비영리 단체 및 공익,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국가 및 지방단체가 운영해야 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보험제도의 초기 실시 단계에서 공익 개념의 비영리 단체 및 사회복지법인만으로는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장기 요양기관 인프라를 확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는 설계 과정에서 비영리로 설계된 것을 국민들에게 모두 숨기고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지방을 순회하며 돈을 벌 수 있는 수익 사업이다 라고 소개하며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였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민간 장기 요양기관 서비스 공급자에게는 세무서를 통해 수익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부가세 면세 과세 사업자 사업 등록증을 발부하였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수가에 대해 소득세 3.3%를 원천 징수한 후 지급하였다. 하지만 어느 정도 장기 요양 인프라가 확충되었다고 판단한 보건복지부는 2010년 이후 당초 보험제도 설계 시 계획된 비영리 사업 개념의 구현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과 세법 등을 개정하여 기존 수익 사업자로서의 기본 구조를 비영리 사업자로서의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조직적 대국민 사기 행각을 진행하였다. 이를 관철하기 위한 마무리 과정으로 2012년 7월 보건복지부는 공익, 비영리 단체나 사회복지법인에게 적용해야 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민간 장기요양기관 사업자에게 강제 적용하기 위해 세부 내용의 문구를 변경하지 않은 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으로 개정하여 대국민 사기극의 법적 기반을 완성하였다. 이 재무회계 규칙을 개인의 자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민간 장기 요양기관 운영자에게 전폭적으로 의무화, 강제 적용시키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국세청과 더불어 기존 민간 사업자들이 발부받은 사업자 등록증을 비영리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고유 번호증으로 교체할 것을 종용하는 등 공권력을 동원하여 민간 사업자를 압박하기도 했다. 장기 요양 서비스 사업자는 노인 요양시설의 경우 규모에 따라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이 투자되어야 하는 인프라 사업으로 민간이 이 사업에 참여 전 당초 제도 설계 개념인 비영리 사업임으로써 개인이 수익을 가져갈 수 없는 것을 인지하는 경우 절대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시도해 온 대로 이미 수익 사업으로 알고 개인의 전 재산을 투입하여 장기 요양시설 인프라를 설치한 이후 보건복지부가 갑자기 초기 설계 개념대로 비수익 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미 투자가 이루어진 인프라 사업을 자유롭게 폐업하거나 철수할 수 없어 이를 강제 시행할 경우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재산권이나 개인의 영업권을 박탈하는 위헌적 요인이 담겨 있을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이를 강제 추진하는 과정에 재반도의 지나친 규제 강화 및 이를 빌미로 한 저수가 정책 등으로 민간 장기 요양인들의 생존이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민간 기업 입장에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재무회계 규칙을 전제로 보면 모두 범죄인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더구나 보건복지부의 대국민 사기죄는 현재 공적 기관에게 적용해야 할 재무회계 규칙을 민간 기관에게 강제 적용하는 등 공권력의 지나친 횡포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당하는 결과를 만들어냄으로써 민간 장기 요양인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에 보건복지부의 대국민 사기죄는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당사자의 처벌과 더불어 헌법에 보장된 민간의 기본 권리와 재산권이 보호되도록 공익 장기 요양기관과 민간 장기 요양기관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성숙된 장기 요양 공급 체계를 확립함과 동시에 공익기관은 반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하고 민간 기관은 상법상의 기업회계를 준수하여 투명하고 건전하며 효율적인 재무회계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상기 이유와 배경에 따라 피진정인 등이 잘못된 정책 결정 등으로 민주주의 국가의 시장 경제 논리에 파탄을 가져오고 선량한 시민들을 속임으로써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가져온 점에 대해서는 합당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처하여 주실 것을 진정한다. 2017년 11월 8일 대표 진정인 강세호.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또박또박 아니 괜찮다 가지고 가세요. 저기 이 내용을 종로 경찰서 서울 종로 경찰서에 우리가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정서. 그래서 서울 종로 경찰서에 지금 나와 계신데 우리 전달실 봉투에다 좀 넣어주세요. 아까 계신 분. 아니, 좀 더 전해드려요. 이거 저기 안 해도 되죠? 안 받는. 회장님 드렸습니다. 종로 경찰서에서 아까 오셨던 정보관님 어디 가셨나요? 자, 오시면 전달해드리도록 하고, 오늘 우리 이 단식 투쟁 8일째 기자회견에서 오셔서 해주신 우리 왕희진 원장님 잠깐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인사를 해주세요. 네,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조나영 부총리께 대해서 너무 죄송하고, 진짜 저희들만 올 게 아니고 장기용 하시는 분들이 다 오셔야 되는데 저희가 대표해서 온 걸로만 알고 하겠습니다. 다들 저 무슨 말씀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다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왕 원장님 한마디 오세요. 예,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 충북 음성에서 올라오신 왕 원장님이요.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조남훈 부총재님 그동안 이제 밴드로 또 백만인 클럽 밴드로 또 힘들게 단식 투쟁하는 모습들 옆에서 지켜보면서 많이 도와드리지 못하고 또 격려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참 죄송하고요. 그래도 이렇게 또 기자회견 또 단식투쟁 또 진정서를 보내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얼굴 볼 수 있도록 또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도 이렇게 이런 일들 또 이런 투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과 또 여러 가지 결과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또 이 나라 또 국민들이 올바로 서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본권들 또 공평한 그런 헌법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투쟁을 같이 할 걸 말씀드리고요. 또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함께 나아갈 때 서로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것을 느끼고요. 우리 함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저희 장기 요양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두천에서 오신 그 신원장님 맞으시죠? 원장님 한마디 저희가 잡고 있을게 나오셔서 힘든 걸음 하셨는데 저희한테 격려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총리님 금식하는데 막 눈물이 났어. 대신할 수가 없잖아요. 연세도 있으신데 어떻게 보태드릴 게 없잖아. 내가 대신할 수도 없고 와서 매니까 눈물이 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많은 사람이 더 많이 왔어야 되는데 적은 숫자라도 같이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와서 뵈니까 너무 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씀을 마무리 말씀. 네. 이렇게 청와대 앞에서 단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무관처인 보건복지부는 정말로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 민간시설들을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트럼프 대통령도 와 있고 여러 강대국들에게 찌들리고 눈치 보면서 생존을 이어온 역사 이제는 다 청산하고 정말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자녀들을 양육하며 행복하게 사는 나라 보건복지부는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심을 속이고 국민들을 속이고 국민들을 그냥 개돼지 취급하면서 재산을 빨아먹는 정부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국민들을 살찌우고 국민들이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보람 있는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부의 조직 문화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마치 마피아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 보건복지부 공무원들 이제는 양심선언하십시오. 민간시설이 활성화돼야 대한민국 노인산업이 발전하고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세계 여러 나라 탐방도 가고 공부도 해오시고 박사학위 받으시고 유학 다녀오신 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추세가 민간 자본 끌어들이고 소규모화 시켜야 되고 눈높이 맞춤형 서비스 해야 되고 그런 거 다 하시면서 공공기관 화충에서 공공기관의 그 파이만을 키우려고 하는 자기들만 잘 살려고 하는 자기들만 항구적으로 존재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 이제는 개혁해 주시고 정말 젊은 양심 있는 공직자들 양심 선언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100만인 클럽이 진정서를 작성하여 이렇게 경찰서에 고발하는 이런 현실이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죽고 싶은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식으로 가갖고는 세상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노인을 물건 취급하고 노인을 100인 시설, 200인 시설, 1500인 시설 이런 데다 가둬놓고 몰아놓고 사는 게 인생 말년 가장 존중받고 아름다워야 할 마지막 석양의 모습, 저물어가는 모습, 우리 대한민국의 노인의 그런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가정 같은 분위기에서 사시던 곳에서 가족들로부터 존중받으며 인생을 마감할 수 있을 때 나도 저렇게 늙어가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인생을 마감해야 되겠다 하는 희망을 줄 수 있는 노인의 모습이 비춰질 때 우리 아이들도 아빠처럼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다라고 고백할 거 아니겠습니까? 왜 대한민국 노인들이 세계 자살률 1위가 되어야 하고 청소년들이 자살률 1위가 되어야 됩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보건복지부 정부
말씀하실 기운도 없으실 텐데 큰일 났습니다. 총재님. 자, 오늘 그 이제 8일째 단식 투쟁 8일째 기자회견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앞으로 일정을 좀 소개해 올리면 앞서 소개했던 대로 이제 1인 단식 투쟁이 아니고 저희들이 2017 장교양 집단 단식 투쟁을 기획하고 있어서 지금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하고 이 대상자가 정해지면 바로 공지를 해드리는데 이번 타자는 제입니다. 제가 하도록 되어 있고 한 5분 정도가 지금 아마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 또 국민들이 원하는 것, 어르신들이 편하게 잘 살 수 있을 환경이 만들어질 때까지 2달이고 3달이고 집단 단식 투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적극 협력해 주시고 주변에 너무 알려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아유, 선글라스. 네네. 네, 저번에 우리 사무국장이. 저희